안녕하세요. 해련 스님입니다. 자장율사 신라의 하늘을 연 위대한 개혁가. 신라 중대의 역사는 한 위대한 인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계율을 통해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로 완성시킨 자장율사입니다. 율사님의 생애는 개인의 구도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구원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경이로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1막 세속의 영광을 버리고 진리의 길에 서다. 자장율사님의 속명은 김선종랑이었습니다. 율사님은 신라 최고의 권력층, 즉 진골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소판 벼슬을 지낸 김무림이셨으니 태생부터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속의 권력과 영광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기록인 속고승전에서는 율사님을 신라의 왕자라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자장율사님의 가문은 대대로 불교 신앙이 깊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율사님뿐만 아니라 누이의 아들인 명랑을 포함한 삼형제가 모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김선종랑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얻었지만 부모님을 잇따라 여인은 커다란 슬픔과 인간 삶의 고뇌 그리고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하는 무상함 앞에서 깊은 번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무상함이야말로 율사님을 진리의 길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결국 율사님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출가하셨습니다. 귀족이 세속의 이익을 초월하고 오직 청정한 계율 수행에 전념함으로써 그분의 종교적 권위는 세속적 배경이 주는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었습니다. 율사님은 입당 이전부터 이미 신라에서 율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계셨으며 신라 내의 계율을 교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 불교는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고 특히 승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묶어놓은 계율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율사님은 더 깊고 선진적인 불법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2막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신성한 보물을 얻다. 서기 636년 자장율사님은 신라의 불교를 한 단계 끌어올릴 원대한 꿈을 안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율사께서는 먼저 중국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 스님이 머물렀던 종남산으로 향하여 홀로 3년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이후 율사님은 불교의 가장 신성한 성지 중 하나인 오대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항상 머무르며 중생을 제도하는 성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사님은 오대산 태화지 주변에 있는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당시 그곳은 기도만 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알려진 성지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 율사님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꿈속에서 문수보살로부터 거룩한 범어 개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수보살이 변하여 나타나신 노승으로부터 그 범어 개송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신라로 돌아가야 할 사명과 함께 신성한 증표를 전해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직접 입었던 가사와 진신사리였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율사님께서 당나라에서 계율종의 대가 도선에게 수확하셨듯 신라의 정통 계율을 전하고 율종을 확립할 수 있는 종교적 정통성과 물리적 근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진신사리는 불멸의 진리인 부처의 몸 자체를 상징하며 신라 불교가 곧 부처님의 법맥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신성한 자본이었습니다. 율사님은 이 성스러운 보물을 가지고 유학 7년 만인 643년 선덕여왕 12년에 신라로 귀국하셨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국가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선덕여왕은 간곡히 율사님의 귀국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율사님의 귀국은 신라에게 단순한 고승의 귀환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를 구원할 신성한 구원의 힘의 상륙을 의미했습니다. 제3막 대국통 자장 신라 불교를 행정체계로 만들다. 643년 자장율사님은 귀국하자마자 신라 왕실로부터 불교계 최고 직위인 대국통에 임명되셨습니다. 이 직위는 신라 불교 교단 전체를 총괄하고 모든 승려의 업무를 주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세속 권력을 포기한 진골 율사를 통해 불교 조직을 중앙 정치 권력, 즉 선덕여왕의 통제하에 두고
불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율사께서는 대국통으로서 신라 불교의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셨습니다. 첫째, 율사님은 황룡사에 나아가 7일 동안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모은 책인 보살계본을 강연하며 신라 불교계의 계율을 통한 청정 수행의 중요성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둘째, 율사님은 전국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계율과 수행에 대한 교육 및 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의 승려들이 규범을 잘 지키는지 조사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라의 불교 교단 조직이 비로소 체계화되고 행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율사님의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신라에서는 불교를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급증했습니다. 이는 곧 신라 율종의 실질적인 정립으로 이어졌으며 율사님은 신라 계율종의 초대 조사로 추앙받게 됩니다. 제3화 황룡사 9층 목탑 불국토의 염원을 하늘에 새기다. 자장 율사님의 업적 중 가장 호국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파상적인 침공으로 수십 개의 성이 함락되고 국가가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율사님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신탁을 공포하셨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신라에 돌아가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세우면 불법의 가피력으로 이웃 나라들이 모두 항복하고 9 오랑캐고한가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탁은 절망에 빠진 신라인들에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종교적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율사님은 또한 선덕여왕이 성골로서 미륵보살의 화신임을 공포함으로써 왕실의 왕직불 관념을 극대화하여 왕의 통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이 염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탑 건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탑의 건축은 645년 선덕여왕 14년에 착수되었는데 놀랍게도 신라는 적국인 백제의 최고 장인인 아비지를 보물과 비단으로 초빙하여 건축을 맡겼습니다. 이는 당시 신라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국의 기술까지도 끌어들여야 할 만큼 이 탑의 건립이 절박한 국책 사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탑은 그 높이가 무려 80m 추정에 달했으며 탑의 9개 층은 신라 주변의 9국가를 상징하며 이들을 불법의 힘으로 모두 복속시키고 통일하겠다는 신라의 강력한 호국적 의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상징하는 9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한 중국 본토에 대한 대등하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염원 3층 5월, 중국 남동부 지역의 세력 제압, 4층 탐라 제주도로 추정되는 남방 해상 세력 복속, 5층 응유 북방의 미상 세력 제어, 6층 말갈 북방 유목민 및 종족 제어, 7층 단국 북방의 다른 종족 통제, 8층 여적 고구려 및 백제의 여성 군주 세력 혹은 북방 오랑캐 제압, 9층 예매고대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종족의 최종 통일. 이처럼 황룡사 9층 목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라가 곧 부처의 가피력 아래 있는 불국토임을 선포하고 통일전쟁을 수행할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는 율사님의 가장 위대한 국방적, 정신적 업적이었습니다. 제5막 통도사 금강계단 신라 율종의 성지를 열다. 율사님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신라 불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리적 성소에 봉안해야 했습니다. 율사님은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황룡사와 태화사 탑에 각각 봉안하고 나머지 사리, 즉 정골, 머리뼈, 손가락뼈, 치아사리 등 100과에 달하는 사리와 부처님이 입던 가사를 봉안하기 위해 통도사를 창건하셨습니다. 통도사에는 이 신성한 보물을 모시기 위해 금강계단이 축조되었습니다. 금강계단은 금강석처럼 부서지지 않는 무게를 수여하는 의식 수계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계단이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직접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도사에서는 사리를 모신 이 금강계단을 직접 예배하기 때문에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건물 뒷면에 설치된 계단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정멸보궁의 상징이 됩니다. 율사님께서 이 계단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것은 신라의 수계제도가 부처님 법맥과 직결됨을 증명하여 신라 율종의 독자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불보를 상징하는 불보종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통도사라는 이름 자체에도 율사님의 깊은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통도라는 명칭에는 세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의미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는 이들은 모두 이곳의 금강계단을 통해 계를 받아 제도된다 는 뜻으로 신라 율종의 중심지임을 명시합니다. 진리의 의미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제도한다 는 광범위한 종교적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성지의 의미 통도사가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님이 설법하던 인도의 영축산과 그 기운이 통한다 는 해석을 통해 신라를 불교의 중심 성지로 격상시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금강계단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의 득도식이나 수계살림 대중들이 모여 계를 수여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수계의식은 계를 받는 수계자를 중앙에 무릎 꿇게 하고 3사와 7증이 둘러앉아 계법을 전수하는 엄숙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계단은 율사님께서 신라 불교에 남기신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유산인 것입니다. 제6막 오대산 신앙 불국토 관념의 최종 완성. 자장율사님은 신라의 불국토 관념을 완성하기 위해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인 오대산 신앙을 정착시키셨습니다. 율사님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화신으로부터 신라의 동북쪽 명주,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경계에도 오대산이 있다는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유사성이 아니라 중국의 불교 성지인 오대산의 신성한 권위를 신라의 오대산으로 이양하는 종교적 선언과 같았습니다. 귀국 후 율사님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으로 향하여 643년 선덕여왕 12년에 월정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율사님은 오대산의 5봉우리, 즉 동대, 서대, 남대, 북대, 그리고 중대에 각각 부처와 보살을 모셨습니다. 특히 중대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진신사리를 안치하여 오대산 전체를 불교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율사님의 노력 덕분에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산 전체가 불교 성지가 되는 곳은 남한에서는 오대산이 유일합니다. 자장율사님이 오대산 신앙을 정착시킨 것은 신라가 더 이상 중국 불교의 변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고의 성지를 보유하고 부처와 보살이 상주하는 중심국가, 즉 진정한 불국토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종교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오대산 신앙은 신라 중대 이후 삼국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왕실의 통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7막 만년의 일화와 현대적 재조명. 자장율사님은 이렇듯 불교계의 정점에 계셨지만 만년에는 세속을 피해 강원도 원주 치악산의 성남사에 머무르며 마지막 수행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는 율사님의 만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변신한 늙은이가 죽은 강아지를 삼태기에 담아매고 율사님을 찾아와 설법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율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지저분했기에 그 늙은이를 불결하게 여겨 선뜻 만나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노인이 가고 난 뒤 문수보살의 화신이었음을 깨달은 율사님은 크게 후회하며 황급히 쫓아갔지만 이미 노인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아상을 버리지 못해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율사님은 그 후 한 고개에서 몸을 던져 입적하셨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화는 최고의 고승조차도 깨달음의 문 앞에서 아상을 내려놓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며 후세 승려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율사님은 귀국 시 불경 일부와 불구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나 현재 그분의 명확한 저술은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도사 경내의 해장보각에는 고려대장경과 함께 그분의 진영, 즉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는 율사님이 신라 불교 역사에 남긴 상징적인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현대학계는 율사님의 업적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입당 이전부터 율사로서 계율 교화에 힘썼던 위상, 그리고 통도사를 창건할 때 조성했다는 다소촌과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헌달의 문화에 대한 연구 등 종교 생활, 문화 전반에 미친 율사님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장율사님은 위기에 처한 신라 국가의 단순한 위로가 아닌 강력한 제도적 기틀과 정신적 독립을 동시에 선물한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비전은 황룡사 구층탑과 통도사 금강계단, 그리고 오대산 문수신앙을 통해 신라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